주식비드업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어니님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를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요즘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최근 여기를 보면은 그 질병 사태로 쭉 빠졌다가 V 반등을 해서 뭐 여기냐 위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슈팅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장이 좀 보합세를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위평선 위에서 좀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비중을 실어야 되는 때인가 막 이런 기대감을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다른 뭐 유튜버 방송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요 종목으로 딱 얘기를 해볼게요. 요런 모양에서 이제 들어갈 만할까, 뭐 이런 얘기, 이런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답변을 하나씩 할게요. 네.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 거의 대다수의 종목을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건 이제 그냥 그 매크로처럼 하시는 말씀이시죠? 들어가도 되니까 진짜 그냥. 네, 들어가면 정말 안 되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거의 대다수의 종목은 들어가도 됩니다가 맞아요.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건가요? 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는 또 그렇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은 더 오늘은 쉽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거랑 섞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특별한 악재 이슈가 생기면서 떨어진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기준점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V 반등, 그러면은 여기까지 회복하냐 아니면 그 위로 오냐, 그럼 악재가 생기기 전의 상황에서 박스 고점 여기거든요. 이 두 개가 거의 지금 현재 대다수의 종목에 놓여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여기까지 못 온 애들, 이 밑에 아직 1층에서 놀고 있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은 전에 얘기했었던 조금 심각한 똥들, 아나콘다 회복. 변비. 네, 그런 것처럼 회복 못하는, 네. 요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다수들은 그래도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의 평균치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가 이쪽에 있죠. 2번 네. 안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 지금 이슈에서 수혜를 받았거나 뭐 어떤 수급을 받았으면 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되게 쉬운 파트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에 수급 현상만 분리해서 이해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수급이 붙어주느냐, 뭐 붙으면서 빠지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얘기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쪽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요 수급이 근거가 되는 수급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2번 박스권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수급이 빠졌습니다. 수급은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내려앉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 이 다음에 답이 있는 게, 이 종목의 수급 힘이 살아나면서 가줄 여지가 있으면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이뤄질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평균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번 구간에서 박스 흐름이 나오겠죠. 그럼 2번 구간에서 박스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어떤 형태로 나올까는 뭐 굳이 비교하게 되면 이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돌파할 때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한 대략 보니까 3천만 주, 2천만 주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려면은 그거 나오냐 안 나오냐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2천만 주, 3천만 주 나오기에는 역부족이죠, 아직은. 저 이평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언니님 이평선 안 보시는 거 아예 지우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지만 한번 그냥 언니님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평선 위에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저 이평선이 뭐 중요할까요? 일단은 저 이론이 되게 많이 팽배하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평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덧글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자, 한번 아니 덧글에서 지금 이평선 배우고 계신가요? 뭘? 아니요. 네. 이평선은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반반이다. 음흠. 홀짝 같아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요것도 홀짝 아닌가요? 이런 기준선 같은 것도 홀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기준선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기준선도 홀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네. 근데 기준선이든 이평선이든 그 위에 있으니까 매수, 그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기준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2,000원 위에 기준선에 붙었으니까 아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이렇게 포지션을 짜진 않아요. 내려가면 손절하는 거야. 그러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기준선은요. 약속 장소 같은 거예요. 만남의 장소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정도지. 여기서 이제 어디서 만남이 이뤄지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체킹하기 위한 근거인 거지. 이게 제 매수의 근거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지지선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지를 해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는 선. 근데 그거를 깨는 경우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 되는 데인데 깨니까 손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면 이제 더 나가서 여기는 지지를 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켜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대응 액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로 보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건 지지를 해줄 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그건 홀짝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는 아니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평선도 뭐 21선을 볼까요? 이평선도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1선을 깨는 지점에서 우리가 뭐 그 만남의 장소를 보고서 판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상은 네. 잘 못 찾겠던데요.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네. 오차 범위로 보느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를 지켜보다 보면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데서 네. 만남이 이뤄질 거야 라고 하고서 계속 들여다봐도 뭐 중요한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중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그냥 그거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로. 근데 알겠습니다. 간혹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터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한 발 늦게 보지만 이미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다른 데서 걸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 해서 단일 거래량 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선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를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 찾으세요 하게 되면 100개도 넘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를 전부 다 지금 호가창 집중하면서 보게 되면은 엄청 피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의미가 없는 데서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요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게 물론 자기 매매 원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칙을 자꾸 깰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 지금 이거 네. 11선인가요? 이거 여기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깨지면은 아 21선 남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깨지면 61선 남았어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고 이게 실제로 이평선 보고 하면 그런 일이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아, 그럼요. 경험을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답을 알고 제가 생각해 두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는 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평선에서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방식이 이평선 홀짝보다는 더 잘 될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다 양쪽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제가 그 네. 발언은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근데 뭐 참고는 해볼 수 있어요. 요럴 때 이렇게 갈 때 이평선 네. 건드리고 있네. 뭐 이런 정도 보는 거죠. 뭐. 차라리 저는 지금 보였다. 이 종목이 잘 나오네. 이때 있잖아요. 네네네. 굳이 따지게 되면은 아, 보고 싶진 맞네. 않지만 네. 보일 때 이평선하고 모든 그 접점이 수렴되는 거래량과 구간과 이평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나오는데. 삼각수렴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저럴 때는 막 다른 보조 지표도 다 만날걸요? 아마? 예, 다 맞나요. 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결국에는 이런 거는 어디서든 걸립니다. 네. 이평선 아니더라도 그 정도 얘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약하고 네. 뭔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운데 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네. 뭐 만나는 걸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서 제가 경우의 수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윗구간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얘한테 거래량 무조건 2천만 주 이상 필요하다고 봐요. 올라서려면 그거 나와줘야 그 다음 분석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한다면 이 박스. 그럼 지금 들어간다면 저 박스 구간에서 가격 평단 맞추면서 파동 이용해서 수익 낸다 정도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인 거고 이게 근데 어니님은 할까요? 할 수는 있을, 네,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좌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충분히 무난한 종목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이 신석재가 아마 남북 경협주일 텐데. 네. 근데 테마 걸려 있죠. 네네. 이런 네. 테마의 요소는 또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고려하죠. 고려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아, 이게 테마가 있는 상태고 저기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니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밑으로 많이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두면은 가만 냅두면 수익 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되게 좋은 자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었던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 이용해서 평단은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반대 뉴스 나오게 되면 얘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평단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냥 제대로 된 뉴스 터지게 되면은 얘 확 위로 틀 테니까 수익 챙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양쪽 변동성이 살아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매매해 보면은 해볼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되게 많이 꺼질 만한 위치는 아니니까 얘가 여기 있었으면 절대 안 하죠. 저때 막 남북 평화 기류가 엄청나게 흐르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안 할까요? 네,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하TI 같은 종목을 보면 얘는 남북 경협주인데 아까보다 더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네. 더 센 거 아니야? 대장이잖아.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둘 중에 선택하면 또 여기로 또 눈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겠죠. 테마 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그 일신석재에 대한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하TI랑 비교해서 이제 뭐 원인이 어떻게 되게 질문 좋은데요, 오늘? 그런가요? 그게 흔히 말하는 네. 대장을 공략해야 되냐, 네. 아니면은 대장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애를 공략해야 되냐. 그렇죠. 이거는 저의 답변은 진짜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테마와 수급으로 승부 볼 거면은 대장으로 갑니다. 대장이 애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 무리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장주는 꼭 하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대장을 자주 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장급의 애들. 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나 테마를 이용해서 그쪽에 자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시합장으로 가는 게 조금은 더 좋아요. 단기 단타 자신 있고 수급 이용한 매매, 스캘핑 이런 좀 빠른 매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른 파동과 수급을 이용한 매매에 자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가 맞고요. 네. 그것보단 조금은 더 안전하게 차분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 종목이 낫고요. 그럼 이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를 아까 네. 일신석재에 산 것처럼 구간을 나눠보고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까요? 대장주니까? 대장주라 치면? 할 수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분석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 부여를 하기가 해볼까요? 일단 네, 일단 하고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일단 딱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해 보이는 데가 7,000원이죠. 위로는. 네. 아래로는 어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5,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여기서 왜 4,000원은 아닐까요? 4,000원도 주면 줄 수는 있어요. 네. 보조선 정도로 주면 줄 수는 있는데 자, 요런 거에 대한 지금 궁금증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저기다 긋는 건지 구간 나누기 정확하게 해줘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댓글에. 네. 4,0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안 하신 이유와 5,000원을 하신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네. 3,000원, 5,000원, 7,000원은 조금은 더 명확한 반면에 네. 4,000원을 넣고 6,000원을 넣어서 1,000원 뛰기로 만들게 되면 좀 비좁다라고 생각해요. 3,000원에서 4,000원은 비좁지 않는데 네. 5,000원에서 6,000원은 이 종목이 이 캔들만 봐도 하루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6,000원도 분명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네. 머릿속으로 인지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특정 뭔가가 명확하게 만나야 돼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솔직히 보조선까지 저는 근데 그냥 제가 머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그냥 긋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약간 좀 약한 구간? 뭐 이렇게 네, 의미하면 맞아요. 되나요? 네. 그냥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네. 뭔가 역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네. 네, 그런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6,000원에서 받쳐주는 듯한 모양새는 갖춰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리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00원을 믿고서 무언가 쇼부를 본다? 어떤 포지션을 6,000원을 믿고서 짠다는 되게 불안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꼬리들 많이 나오고 얼마든지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랑은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지 여기에 기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언가를 포지션을 짠다면 저는 5,000원까지 무조건 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만큼을 보고서 포지션을 짜는데 뭐 5,500원에 먼저 걸릴 수도 있고 6,000원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위에서 걸리면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별로 지금은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서. 네, 맞아요. 들어가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대장이어서. 대장이어서 아니면 수급 활용해서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자, 대장이어서 수급 활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리에서 연연하면 안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네, 호가창으로 가서 호가에서 파동과 분봉으로 가서 거기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스캘핑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스캘핑 아니더라도 뭐 단타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봉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분봉에서 지금 수급 파동은 말랐어요.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말랐어요. 이거 지우고 할까요? 네, 네. 말라 있죠. 네. 그러면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왜냐면은 네. 앞에서 얘기한 게 수급 가지고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급 말랐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분봉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이렇게 됐네. 이거 어니스트님이 말하는 1번, 2번, 3번에서 2번 같은 그림인데 이거 2번 매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봤습니다. 제가 매매일지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왜 이건 아닐까요? 2번으로 저는 아닙니다. 자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미 대전제에서 앞에서 네. 저희가 목적을 일봉에서 가지고 넘어왔었을 때 네. 유리한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봉에서 갑자기 앞에서 분석한 거는 다 지워버리고서 이 그림만 보고서 여기는 2번 자리야.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모순이죠. 얘가 왠지 네. 대장이고 빨리 움직이는 상황을 연출을 했었고 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자리는 2번, 3번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씨 뿌리듯이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설사동 걸리는 거죠. 네, 쭉쭉쭉. 이거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놓친 거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뭐 여기서 들어갔었던 거는 좋았을까요? 뭐 어떤 식으로 짜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공략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쪽 아니고요.
이쪽도 잘 모르겠고요. 네. X라고 친 거는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지금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고 저 X 자리는 여기서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이 분봉에서 제가 찾은 거냐가 아니라 일봉에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매매해야 돼? 이미 여기 자리는 안 좋다. 뭐는 안 좋다. 아까 버디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조건부가 이미 명확했잖아요. 너무. 네. 수급 아니면 테마. 근데 네. 이 두 개는 결국엔 같은 말이잖아요. 테마가 살아있을 때 수급이 터지겠죠. 네. 그 터졌을 때 한다. 그래서 빠른 매매, 단기 단타, 스캘핑 자신 있으면 하는 거다. 되게 빨리 잡으면은 이쪽에서 잡는 거고, 좀 늦게 잡으면은 여기서 잡는 거고, 더 늦게 잡으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잡았다가 바로 파는 거고. 자, 여기서 만들었다 잡아서 파는 것도 네. 수급이 완전 마르지 않았으니까 트라이 해보는 거 정도일까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쵸.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트라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잘못 먹으면 설사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은 뭐 이런 정도에서 뭐 해보려고 한다. 여기랑 여기가 다른 점은 이제 뭐 요 수급의 요 건가요? 지금 보여지는 거로는? 여기서요? 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만 잡으려고 한다면은 네. 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처음 들어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물음표이긴 해요. 네.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요. 못 팔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제가 그럼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난 물음표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합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더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릴 거 각오해도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안 했다. 이거 다 놓쳤다. 앞에 거. 그리고 네. 여기서 이 물음표가 신규 자리다. 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게 제 매매의 거의 대다수는 신규든 추가 매수든 간에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네. 거의 대부분은 일치해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제가 예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포지션을 고려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과 새로 네. 짜는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하게 다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는 그때는 이거를 다 살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제 먼저 여기 트라이를 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도 되죠. 네, 맞아요. 이게 딱 고점 돌파 트라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돌파 트라이 자리랑 저는 되게 같은 맥락의 자리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트라이를 한다면 트라이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량을 갖고 있었으면 이거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게 명확한데 신규라고 하게 되면 선택이 가능해서 한 발 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추가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 묶어야죠. 설사 멈출 때까지. 네네. 자꾸 설사 이야기 하는데 이거 똥과 관련된 종목, 물린 종목 이야기는 과거 영상에 한번 보시면은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설사, 뭐 변비, 뭐 아나콘다 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린 종목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의 대응 방법들을 설명한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어요. 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면 좋겠고요. 오른쪽 위에다가 그리고 영상 여기 본문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때도 설명했었던 건데 이게 설사라고 가정하고서 무언가 포인트가 있으면은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갈림길, 그 영상에서 아난티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항상 네. 정답은 없지만 선택의 기로에 빠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되게 애매한 자리. 이게 과연 변비인가 설사인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맞아요. 네. 그 기로점. 그래서 설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있었으면. 근데 이거는 아니었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죠. 똑같은 얘기네요. 그때 했던 얘기랑 그러고 보니까. 근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신규 포지션이고 요 정도까지 오면요. 신규에서는 하면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계산은 해봐요. 먹을 게 얼마나 될지 수급 대비 이 정도 수급에 이 정도 파트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큰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죠?
예, 이게 돌파 뭐 6,600원을 돌파해 줄 걸 기대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많아야 1% 스캘핑 정도면 최선이겠네밖에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돌파를 했어요. 이러면요? 안 해요. 이때는 안 해요. 여기 돌파하는 때도 안 할까요? 네, 수익 실험만 하고. 왜냐면 이거 너무 명확한 게 돌파가 약해요. 그렇군요. 네, 그냥 여기 이 돌파가 저는 항상 수급 현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만큼 붙어주던가 네. 이 다음 거에서 다시 이렇게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때 하겠어요. 그러니까 300만 주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실 것 같다는 거죠? 네, 뭐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추가 수급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흐름을 조금은 더 판단할 때 기준점이 쉬워진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보다는 많은 분들이 갈팡질팡 하시니까 뭔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도 이평선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이평선 깨지나 막 이런 거 단순하게 뭐 그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수급이라는 게. 네, 거래량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게 그리고 사람들 뭐 하락 아니면 도치 캔들 나와야 뭐 끝물이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팁을 드릴게요. 팁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상승할 때 이렇게 부족한 수급이요. 네. 생각보다 좋은 시그널이에요.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저한테는 그래요. 가격이 올랐는데 수급이 부족해? 여기가 힘에 붙이는 거구나를 힌트를 준다라고 봐요. 네. 말씀하시는 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한 수급이 이 가격이 오르기에 좋은 시그널이다가 아니라 내가 나오기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나오는 걸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즉 사람들 생각보다 매도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특히 상승 중에는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은데 네. 상승을 하다 보면은 종목이 이제 힘에 붙이는구나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그거 역시도 수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저 때는 그러면 저걸 보고 나와야 되나요? 저도 애매하지 않나요, 근데? 이때요? 네. 이때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때 애매한 게 왜 애매한데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여기 힘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미 딸리잖아요. 충분히 그걸로 그냥 단순 추론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너무 많이 희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 그냥 개인적인 팁은 고민되면 팝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일신석재랑 대하TI를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남북경협주를 다루게 됐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남북경협주가 아니더라도 애초 질문의 취지는 최근 많은 종목들이 이런 위치에서 놀고 있고 그런 흐름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주식비더 공유 카페. 거기 오시면서 가입해 두시면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고 계시고 실전에 응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비슷한 관점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공지를 해뒀는데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실시간으로 따라하면서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고 경험 쌓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